네, 반갑습니다. 4월 22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휴식 권리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종목 진단 올려드립니다. 자, 일단 지난주가 웃음밖에 안 나오죠. 네, 초반부, 중반부까지 잘 가고 있었는데 후반부에 확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좀 됐는데 대부분이 2차전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진단도 내용 보니까 거래량 특징 종목이 EV 첨단 소재, 이화전기 2차전지죠. 자, 그 다음에 뉴스테마 특징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 2차전지죠. 현대 로템은 방산주로 들어가고요.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은 에코프로, 한농화석 전부 다 2차전지예요. 그래서 2차전지 얼만큼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주 했었던 종목들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이 종목군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EV 첨단 소재 먼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는 그동안 잘 올라갔었죠. 네. 리튬 사업을 추가한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연성회로기판, 그리고 회사 자체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제 LG라든지, 이런 삼성, 이런 대기업들하고 연결고리도 있고요. 납품을 통해서 이제 전자회로기판,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2차전지로 엮입니다. 그러면서, 리튬 사업에 뛰어든다. 자, 리튬이 이제 포스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그냥 미친 듯이 급등을 했죠. 가격이 쌌으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17,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1,700원에서부터, 17,000원, 그러니까 10배 간 거잖아요, 10배. 10배를 가면 이러면 안 되죠. 네, 아무리 대단한 기업이고, 리튬이 아니라 리튬 할아버지, 2차전지에 고중조 할아버지가 오신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한 달 사이에 10배가 뛰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이 기업 자체가 이렇게 10배나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잘 두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험딱지가 붙었잖아요. 위험딱지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주가 조정을 받는다. 이거는 조정이 좀 많이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시점 상황이요. 2차전지 쪽에 대한 그런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좀 때리는 경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주변 종목들도 다 같이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테마가 옆으로 퍼지면서 너도 나도 2차전지 이런 쪽으로 나왔던 부분에서 주가 상승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되돌릴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1선이 걸쳐져 있는 자리가 지지선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6,200원 정도 지지선 역할이 되니까 앞으로도 10% 넘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자리가 지켜질 것인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안 지켜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만약에 추세가 또 빠지게 된다면 주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2차전지 쪽은 한 방에 죽기보다는 들락날락 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받고 다시 조금 올라갔다 또 떨어지는 모습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재수가 없으면 그냥 한 방에 내려꽂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쭉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나 이거 지켜야 된다라는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런 종목들은요, 차익 실현 들어가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이게 어제 차익 실현 들어가시면 아주 좋은 포인트. 그저께 들어가셔도 상관없고요. 금요일날 오전에 여기 10,000원대 정도에서 들어가셨으면 아주 베스트한 건데, 자, 어쩔 수 없죠. 지금까지 일단 끌고 들어오셨다라면 주가가 아래쪽 지지라인 때 한 방에 만약에 한 20% 밀렸다 그래서 6,000원, 6,700원까지 갔다 그러면은 매도할 필요 없어요.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 보합권에서 쭈삣쭈삣 움직이다가 슬슬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매도를 치시는 게 유리합니다. 당연히 신규 접근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신규 접근보다는 일단 매도를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전기 볼게요.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한 550원짜리가 2,500원. 이거는 그래도 많이 안 갔네요. 한 400%, 500%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500% 밖입니다. 근데 워낙 이제 동전주였던 종목이 저 위까지 올라가게 된 거고,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종목은 아니죠. 근데 엮이면서 올라간 거라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위기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경고 딱지가 붙었어요. 경고 다음에 위험이거든요. 근데 경고 딱지가 붙고 나서 지금 물량이 빵 하고 터졌는데 분위기 자체가 안 좋죠. 끌려 내려가는 모습이라서 이런 상태로 봤을 경우에는 이 종목도 역시 추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하락을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아래쪽 지지라인이 지금 1,000원대에 조금 제법 강한 편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그래서 1,0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많이 밀릴 수 있어요. 지금 한 30% 더 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을 때 굉장히 피곤한 상황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제 받아준 세력이 생긴다거나 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조정은 또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EV 첨단 소재와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밀려버렸다. 뭐 한 20% 뭐 이렇게 밀려버렸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 매도하기 조금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점까지 밀려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반등을 기다려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보합 수준에서 유지된다. 그러면 보합을 좀 지켜보세요. 지켜보다가 포지션이 조금 이제 밀려서 한 1,480원 요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점이 1,480원 아래쪽이면 어떡해요? 너무 많이 밀린 건 아니지만 1,480원 여기 1,480원 요 아래쪽 그러니까 한 5, 6% 정도 내려서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매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지라인대에 대한 부분들과 또 연속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화전기도 지금은 매도 의견을 보시고요.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1,000원대 지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은요, 1,000원 정도 시점 지지 좀 확인하시고 그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도 볼게요. 포스코홀딩스는 원래 뭐 철강주이기도 하지만 리튬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추세는 살아있는 편이에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오버슈팅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깎아주는 모습인데 저는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39만원대에서 매도를 쳤거든요. 매도를 쳤는데 다 판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물량의 절반만 팔고 절반이 남아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기 추세가 살아있거든요. 또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네, 물론 시총 대비 이제 대형주가 이만큼 올라갔으면은 많이 올랐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많이 올라간 게 아니죠. 그래서 절반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이 추세에 빗대어 본다라면은 오버슈팅한 부분 조금 깎는다 하더라도 35만원 정도에서는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뭐 그 자리에서는 이 추세 하단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매수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부분들은요, 단기 조정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다 파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가시는 물량들은 어느 정도 들고 가시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막 갑자기 뭐 몇백만 원씩 올라간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많이 올라가면 이제 정고점 돌파하는 모습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45만 원, 50만 원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기간까지 단박에 치고 올라가기 좀 어려울 거예요. 특히나 2차전지 쪽이 조정을 받기 시작한다라면 분명히 그 모양이 나올 거고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무지막지하게 팔아먹어서 개인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조정은 필수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35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중이 많고 빚이 있다, 또는 40만 원대 이상에서 매수했다 이런 분들은요, 35만 원까지 빠지면은 반대 매매가 안 나오면 상관없는데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곤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나 이제 비중 관리들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냥 적당한 비중이다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 아래쪽 포인트, 아래쪽 지지 나올 때 35만원 저는 지금 요 정도 노리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요 정도 수준이 이제 포스코홀딩스 재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 보고 있는 거고요. 신규 접근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들어가시면 애매하니까 들어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요 정도 내려올 때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비중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세요. 조정 나오는 거 그냥 받고, 네, 아래쪽 지지 라인대에서 뭐 다시 반등 나오는 여부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리튬 하나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다만 포스코 그룹주 있잖아요. 포스코가 붙어있는 거,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뭐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적정 비중이면 들고 와도 되는데 다른 종목들, 네, 포스코자 들어가 있는 다른 종목들은 네, 저는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로템으로 한번 잠깐 빠져볼까요? 2차전지 말고 현대로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쪽에 이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시사가 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차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방산주들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방산주가 올라간다는 것은 위기감,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쪽에서 와가지고 막 그렇게 으름장 놓고 있는 것도 그렇고, 러시아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제 러시아산 무기를 네,
북한에다가 배치해주겠다. 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물론 방산주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긴장감이 고조됐을 때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평화의 시대에서는 그다지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요즘에는 북한 관련한 이슈에서도 방산주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네, 지원하겠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일단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긴장 구도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 전략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변화가 있더라도 뭐 3만원대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좀 애매하죠. 따라가기 좀 애매하니까 신규 매수는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래쪽 지지라인 때 일단 32,000원까지 보시면서 그 위쪽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2,000원 위쪽에서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관계없이 편안하게 보유하시고요. 32,000원이 깨지고 내려가면 여기 3만원 아래쪽 29,000원 이쪽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 뭐 여기까지 견디실 수 있다 라면은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32,000원 이탈 시점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29,000원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 10% 남짓한 변동성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홀딩하셔도 네,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인기 검색 1등입니다. 네, 가장 많이 검색한 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만큼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아직까지는 네, 부담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모양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빠지게 된다. 월요일날 하락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된다면요,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80만원대 이상, 여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는 3월달부터 시작해서 35만원대부터 개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갔다 되어 있지만, 비트라든지 이렇게 잔뜩 들어온 시기가 여기 65만원 정도부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65만원 정도 수준이라면 현재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높은 수준이잖아요. 한 11, 12 정도 되네요. 그냥 그 정도 높은 수준인데,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요. 그러면은 보통 증거금이 위협받을 수 있는 구간이 30%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투매가 나올 수 있겠죠.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가 더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더 빠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맥시멈 자리가 5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50만원. 뭐 조금 더 하면은 이제 한 46만원 요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한 50만원은 이탈하게 되면 아마 심리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요. 데드크로스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을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라 위쪽에 있는 그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 저평가니 고평가니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요,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못 버팁니다. 못 버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반대 매매나 투매를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빠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주가가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래쪽 지지라인 때 40만원대도 튼튼하기 때문에, 또 큰 종목이잖아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요, 주가가 한 방에 저 밑에까지 처박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대신에 변동성은 계속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계속 떨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들은 일단은 그래도 30만원, 20만원까지는 떨어져야지 얘네들이 차익 실현에 들어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죠. 그러면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계속 위에서 누르는 형태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어차피 매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매수 안 하면 별 문제 없는 거고,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서 출발한다라면은 이제는 차익 실현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차익에 대한 어떤 관점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냥 보유하셔도 괜찮았습니다만, 금요일이나 아니면 월요일 정도에 매도 포인트가 나타나면 괜찮습니다. 금요일날 팔아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는 지지선을 아직 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보자 해가지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날 뭐 개파락이라든지 추가 하락이 일어나게 된다면 매도 의견을 보시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조금 더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 그냥 보셔도 되는데, 여전히 신규 매수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자, 한농화성 보겠습니다. 요거는 또 상한가예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얘기가 터졌어요.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자, 이게 이제 또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LG
뭐 LG랑 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배터리 3사와 함께 약 20조 원을 투자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삼성, SK, LG 얘네들이 이제 20조 원을 투자한다. 이게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태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리튬이온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대용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발화 가능성이 낮다. 즉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불나면은 굉장히 좀 취약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안정성까지 확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매수세 많이 몰렸고요. 2차전지 쪽에서 지금 안 좋게 나오는 모양새이긴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잡힌 겁니다. 이 한농화성이라는 이 종목이 전고차 배터리 고분자 전해질의 핵심 소재인 가소재와 가교재를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걸 하고 또 LG화학 이쪽은 이제 배터리 안정화 성능 등을 평가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대감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밀리는 척 하다가 살짝 받아준 것도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행거리와 그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뭐 가볍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대규모로 이제 정부에서 추진이 되는 그런 배터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 요거는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만 문제는 뭐예요?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미 2차전지 쪽으로에서도 올랐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이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건드리기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추가 상승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2차 전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의견이 좀 쏠릴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EV 첨단 소재나 이화전기,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그다지 썩 좋지 않죠. 한농화성은 지금 다른 쪽 의미에서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고 포스코 홀딩스는 장기적 관점에서 괜찮지만 EV 첨단 소재나 이화전기, 에코프로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역시도 뭐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테마, 재료 자체가 그렇게 훌륭한 재료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종목들 대응이 조금 용이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